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관련 최신 뉴스 및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아이온큐 목표 주가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사업개미가 저의 이제 이메일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을 보내줘서 그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학자이신 박영숙 교수님이 내셨던 UN 미래보고서 2045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끝까지 같이 시청하면서 공부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골드만삭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다국적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골드만삭스가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1일, 얼마 전이죠. 미국 동부 현지 시각 오후 9시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토시야 하리, 이제 일본계 애널리스트인 것 같아요. 아이온큐를 뉴트로 레이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제 주식에 대한 레코멘데이션 차트인데, 이제 팔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언더퍼폼, 모더레이트 셀, 그러니까 조금 매도 추천, 그 홀드, 뉴트럴, 이게 이제 중립, 아웃퍼폼, 약간 매수 추천, 바이는 강력한 매수 추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단계를 줬어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28불로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종가가 28불 조금 넘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중립 등급의 이 정도를 줬으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를 보면은 이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 그룹에 속하지만 일단 선두 그룹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광범위한 채택과 상용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양자 컴퓨팅, 뭐 초전도체가 되든지 그 이온 트랩 방식, 뭐 다양한 형태의 양자 컴퓨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중립으로 28불 목표 주가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 토시야 하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매니징 디렉터면은 임원급이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분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분야 전문가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왜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뭐 몇 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이만큼씩 증가한다. 그리고 더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자 컴퓨터다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양자 컴퓨터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런 평가를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뭐 학력을 보시면은 암스테르담에서 뭐 인터내셔널 스쿨을 나오고, 코넬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런던 스쿨에서 이제 경제와 정치학 공부를 하셨네요. 그래서 뭐 보면은 리드 애널리스트인데 미국의 세미컨덕터 뭐 그런 분야를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꽤 베테랑이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양자 컴퓨팅 종목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점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이제 큐시웨어라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 양자 소프트웨어 업체와 그리고 아이온큐 양자 하드웨어 업체, 이렇게 세 개와 해가지고, 얘는 파이낸셜 금융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proof of concept 개념을 증명하는 단계에 있는데, 뭘 하냐면은 아이온큐의 새로운 이 하드웨어 위에다가 이제 상용적인 그 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확실성 속에서 답을 찾는, 뭐 유관된 데이터 인조 데이터셋을 만드는, 뭐 이런 되게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시뮬레이션이 있대요. 이걸로 뭐 이제 위험성, 리스크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금융회사에서 골드만삭스가 큐시웨어 아이온큐와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온큐 아무래도 협력사이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이긴 했지만, 그래도 28불의 뉴트럴 레이팅을 이런 메이저한 회사가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금요일 끝나고 이 레이팅이 나오고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협업 사항은 제가 빼먹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장기 투자방
단톡방 1기에 SASS 님이 또 추천해 주셔서 제가 빼먹지 않고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한 사학개미가 저한테 이메일을 줬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가을바람, 너가 이런 양자 컴퓨터 회사들에 대해 장단점을 소개하는 영상을 되게 인상 깊게 봤다. 근데 너의 백그라운드가 궁금하다. 왜냐면 나와 내 아버지가 아이온큐에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뭐 낚시인가 스팸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쉽게 대답을 안 하다가 한 며칠 지나서야 오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내자마자 10분인가 30분 만에 또 대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물학을 전공하고 의대까지 갔는데 이제 의사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내과 의사가 되면서 아이 양육을 위해 커리어를 멈추고 목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드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좀 다소 특이한 커리어 패스이긴 한데, 근데 아버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43년간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월급의 10%를 중소형주 펀드에 넣을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10% 비중을 약간 위험한데 넣었으니까 보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현재는 은퇴를 하신 것 같은데, 아이온큐, 이제 양자 하드웨어 업체, 그 ARQQ 이제 양자 암호 보안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업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규모가 영어로 seven figures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0이 7자리다라는 뜻이래요. 이거는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seven figures가 700만이 아니고 0이 7개란 소리니까 100만 달러 단위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억대 초반에 규모, 상당히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온큐에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자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성향을 밀어봤을 때 매우 이상한 모습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두 회사에 대한 뭐 파이낸스, 재무부터 각 직원들의 신상까지 엄청난 정보들을 공부해서 모은 바인더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우리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사학개미 중에서도 이렇게 아이온큐랑 ARQQ 양자 분야를 믿고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도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좀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자신이 이제 목공이 되었는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IBM과 연이 닿았대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IBM CEO인 크리시나와 비롯해서 핵심 임원들을 위한 선물용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줬대요. 이 상자를 이제 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는 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뭔가 이렇게 조이는 역할을 하는 나사를 조이는 뭐 렌치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작하는 역할을 해서 그 IBM 안에서도 다양한 좋은 사람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IB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뭐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이 있으나 이게 이제 비밀법에 위반되는지 몰라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현재 30대 후반인데 큰 여유 자금은 없지만 이제 투자 성향이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또 R&D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이 없는 극초기의 성장주, 즉 잠재력이 큰 회사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호감을 느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한테 호감을 느껴서 이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 메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 양자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들에 대한 장단점을 논리적으로 잘 다루었다고 이제 아버지랑 제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대요.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가 궁금했다고 해서 저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때가 아마 뭐 12시 1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야 할 시간이라서 이만 줄인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IBM은 아직 매우 저평가된 회사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아마 이 IBM 퀀텀 양자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1기 카톡방 뭐 2기 3기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궁금해하셨던 점이 아니 IBM이 시총이 100조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저평가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질문을 답장으로 보냈으니까 혹시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 보고 또 공유할 만하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학 기미도 있다는 점 매우 흥미로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엔 미래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 1월에 나온 건데 이분입니다. 이제 박영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대충 내용을 보고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닌가 하고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55년생이시고 작가, 컬럼리스트, 교수 겸 미래학자로 일하고 계시다. 유엔 미래 포럼 이것의 한국 대표시고 이화여대 겸임 교수로 하고 계시고 뭐 블록체인 AI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래 TV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이제 머신러닝을 할 줄 아는 로보트를 데리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걔한테 한글도 가르치시는 것 같고 되게 특이한 걸 많이 하셔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인터뷰로 모셔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좀 허무맹랑한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뭐 메이저 대학에서 겸임교사 하셨고 어 연대에서도 강사로 일을 하셨고 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도 일을 하셨고 뭔가 특이한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단 성균관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도 하시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석사,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이제 학사를 하셨네요. 그래서 뭐 전혀 실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실력이 있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의 내용을 좀 보자면은 2020년에 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급상승할 것이다.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상 망막 디스플레이 기술. 근데 이 중에 요거는 거의 실현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최근에도 이제 유가가 80불까지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뛰었고요. 21년 올해에는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게 15년에 나온 겁니다. 2021년에 60년 전보다 1도 상승, 전력 무선 전송 기술이 실현되어서 전기 자동차 시장 활성화. 이건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에 우주 정거장 건설, 그리고 미국 지역의 10%가 태양광을 쓰는데 그리드 페리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석유 석탄 에너지와 비용이 같아지는 그 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2023년에 알츠하이머 치료 방법 개발, 뭐 열대우림 소멸, 2024년에 시속 1000km가 넘는 자기 부상 열차 기술 완성, 2025년에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인간 인체의 78개 부분을 3D 프린터로 프린트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무료 인터넷이 북한에도 보급이 돼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이때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2026년에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몰디브 수몰, 2027년에는 사지 재생지 기술 완성, 2029년에는 튜링 테스트, 즉 컴퓨터와 얘기를 해서 인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 테스트인데 그걸 통과하는 수준 높은 AI가 등장을 하고 2030년에는 멸종 동물 복원, 인도 인구가 세계 1위에 도달한다. 그래서 인도의 성장을 예언하셨고 2031년에는 이제 AI 머신러닝이 극도로 발전을 해서 죽은 사람의 홀로그램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과 감정을 과거에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거의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의 홀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죠. 2033년에 핵융합 발전이 완성이 되고 2035년에는 여기서 이제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치고 10년 뒤에 중동 경제가 붕괴된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달에 거주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2036년에는 인공적으로 배양한 육류인 배양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인공왕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인간 시각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 보고서 2045로 가져온 이유가 이겁니다. 2037년, 즉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뒤에는 기존보다 수조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된다, 상용화된다. 그래서 뭐 이분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명한 미래학자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도 2015년에 하신 거니까 한 20년 뒤로 예측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한 15년 정도 뒤로 보시는데 이건 이제 김정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10년 이상에서 뭐 20년 정도 그 예측과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된다고 예상을 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뒤에도 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죠. 2083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사라지고 85년에 이제 디지털 통화의 형태를 한 세계 단일 통화가 등장을 한다. 2090년에는 유럽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90%를 넘기고 점점 사이버펑크가 돼갑니다. 그래서 2095년에는 이제 전 세계에 존재했던 7천여 종의 언어 중에 50% 이상이 소멸. 이때는 뭐 언어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될 것 같고, 99년에는 열대우림의 대부분이 소멸되고 인류가 노동하는 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꿈 같은 얘기네요. 네, 2100년에는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등 기계와 인간이 합쳐진 트랜스 휴먼이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이언스 픽션, 사이버펑크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기후, 재난 등을 피해서 인류는 해상 국가를 조직한다거나 초대형 생태 건축물로 이주한다. 뭐 이때는 이미 달, 화성에 가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미래적인 거, 공상과학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유관 자료를 찾다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음, 뭐 이것도 아까 강사님 학력인데 뭐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증거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이온큐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정보 공유로 이렇게 세 가지, 골드만삭스 목표 주가 설정, 한 신기한 사학개미의 이메일 연락 줬던 거, 그리고 유엔 미래 보고서에도 양자 컴퓨터의 보급을 한 2030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정보 전달 공유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모든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